대단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여기서 강의하는 것 자체도 되게 지금 쑥스러움이 많거든요. 얼마나 쑥스러움이 많냐면요. 저가 초등학교 2학년 때 3학년 때 반장을 했었는데 3개월 만에 잘렸어요. 왜냐면 떨려갖고 일어나서 차렷 경례를 못할 정도로. 대학교 때는 이제 저희가 이제 저희 과가 나날의 지원을 받는 학과가 됐었어요. 그래갖고 무조건 영어로 발표를 해야 돼요. 그리고 그 발표하는 날은 일주일에 이틀 있거든요. 학교를 안 했어요. 그 정도로 누구 앞에서 얘기를 하거나 강의하는 생각을 꿈도 못 꿨어요. 또 심지어 저 어렸을 때는 요즘에 어르신들은 알 수 있지만 저는 저 세대는 아니었지만 저는 그랬거든요. 뭐냐면은 남녀 칠세 부동산이라서 저랑 아버님하고 작은아버지, 할아버지는 안방에서 밥을 먹고요. 어머니랑 할머니는 다 마루에서 지냈어요. 그 정도로 여자분들하고 같이 어울린 적이 없다 보니까 여자 앞에서 얼굴 눈을 못 봐요. 그 정도로. 그리고 또 전공도 이과를 하다 보니까 말보다는 숫자 같은 거를 좋아하고 화학 공식을 좋아하지 굳이 말로 설명하지 않아요. 그리고 또 성격상 거짓말을 잘 못해요. 그러니까 아닌 걸 갖고 기라고 말을 잘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제 조금 아니다 싶으면 말을 안 하지 맞다고 막 웃기거나 그러질 못해갖고 그렇게 하다 보면 말을 잘 못하게 되더라고요. 그래갖고 강의를 제가 할 수 있을까 했는데 하라니까 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뭐 많이 안다고 강의를 잘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강의 내용을 PM 제품과 건강 상식을 정했는데 제가 아는 상식들 그냥 마구잡이로 넣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저게 뭐 맞냐 틀리냐 생각하지 마시고 그리고 나름대로 다 증명하고 조사하고 또 논문에 나온 거 위주로 했으니까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요. 빨리 끝내죠. 좋잖아요. 벌써 1시간 반 지났으니까 빨리 끝내도록 할게요. 또 한 가지 정정할 게 있는 건 아까 신변 사장님께서 제가 유머스럽다고 했는데 절대 유머스럽지 않거든요. 있습니다. 유머스럽고 싶어는 해요. 근데 생각보다 이렇게 잘 안 되더라고요.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몇 세까지 살 수 있다고 그러죠, 보통? 100살. 그렇죠. 100세까지 산다네요. 100세 시대, 120세대, 150세대가 제가 이제 PM 만나기 전에 나왔던 얘기가 150세대가 나왔거든요. 그 이유가 뭐였냐면 제가 이제 면역세포하고 주기세포 관련된 얘기를 했었는데 그때 아마 주기세포를 이용해서 우리 장기를 다 교체할 수 있는 시기가 오면은 150세 이상 더 살 수 있다고 했어요. 근데 그게 좀 가능성은 있거든요. 간도 재생을 성공했고 위도 성공을 했고 다 했어요. 근데 진척이 느린 게 뭐냐면은 그때가 되면은 돈 있는 사람만 그렇게 해서 돈 없는 사람 절대 그렇게 못 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윤리적으로 맞냐 해서 그런 게 많이 발달을 못 하고 있는데 하여튼 150세 그런 말도 요즘에 나오고 있어요. 근데 요즘에 실질적으로 통계를 보면요. 평균 90세까지 사시고요. 운이 정말 나쁘면은 120세까지 산대요. 그러니까 뭐 태어난 해로 따지면 평균 90세. 당연히 여자분이 더 많이 사시는 건 아시죠? 근데 우리가 오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건강 사업을 하고 건강기능식품을 먹는 이유는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먹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맨 처음에 이 사업을 시작할 때 처음에는 저도 이제 반대를 했었고 하면서 뭐 한 명제가 있어야 될 것 같았는데 명제를 못 찾는 게 뭐냐면 왜 그거 왜 먹냐 했을 때 왜 먹어야 된다고 딱히 적을 만한 게 없더라고요. 좋은 거 많지. 이래서 먹어줘 저래서 먹어줘 그런 건 많은데 딱 한마디로 정리할 게 별로 없었어요. 그래갖고 나름대로 찾은 거예요. 제가 이게 정답은 아니지만 제가 찾은 정답입니다. 첫 번째가 이제 운동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드셔야 돼요. 저는 운동을 되게 반대하는 입장이거든요. 제가 중학교 6학년 때까지 유산부를 했는데 그래서 좀 잘 잘렸어요. 경기 교대에서 3일 정도 할 정도로 했으니까. 근데 운동은 영양학적으로도 마찬가지고 또 화학적으로도 상당히 몸에 해로운 거예요. 해로운 거예요. 왜냐면은 우리 근육을 못 살게 굴어서 근육을 화나게 하는 게 운동이거든요. 다만 가볍게 하는 정도는 상당히 좋아요. 근데 이제 방송에 나오는 김종국 같이 근육을 키우는 거잖아요. 절대 우리가 성인이 된 다음에 근육세포는 늘어나지 않아요. 우리 세포가 한 60쪽이 된다고 하잖아요. 근데 성인이 될 때 성장 호르몬이 끝난 다음 때는
세포의 숫자가 절대 늘지 않아요. 다만 지방세포는 늘어요. 지방세포는 늘어나요. 근데 지방세포는 커지다가 두 개로 분화가 되는데 일반 세포들은 절대 늘어나지는 않아요. 근데 왜 어떻게 울퉁불퉁하게 되냐? 운동하면은 세포가 환하고 부풀어 오르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근육을 환하게 해서 하는 운동이 절대 몸에 좋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운동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항상 운동 후에는 항산화 영양소라죠. 항산화 음료수를 꼭 드셔야 되고 이 독소와 상처를 치우기 위해서 면역력을 높여주는 그 영양소를 드시지 않으면은 나중에 그게 염증이 되고 질병이 됩니다. 그래서 운동하실 때는 반드시 드셔야 돼요. 두 번째는 이제 음식을 드시는 분, 음식을 사랑하시는 분. 저도 음식을 상당히 좋아하는데요. 이제 우리가 음식을 먹고 위와 장에서 소화할 때 가장 많은 활성산소가 발생되고 가장 많은 독소가 발생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음식을 좋아하시는 분, 많이 드시는 분은 당연히 비타민과 미네랄도 많이 드셔야 돼요. 매일 많이 드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날 특별히 풀을 드셨거나 음식을 많이 먹었거나 과식했다 그러면은 한 이틀 정도는 비타민과 미네랄을 두세 배 이상 계속 드셔야 돼요. 그래야지 독소가 배출이 돼요. 세 번째는 질병이 있으신 분인데요. 특히 이 고지혈이나 당뇨 이런 거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비타민, 미네랄을 많이 드셔야 되고요. 특히 약 드시는 분들은 더 많이 드셔야 돼요. 그 비타민과 미네랄이 중요한 거는 여러 가지 영양 성분이 있고 비타민 C는 어디좋고 하는데 가장 중요한 원소는 모든 호르몬의 원료가 비타민과 미네랄과 단백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 가지가 해결되면 거의 건강이 많이 회복돼요. 마지막으로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나이만큼 드시면 돼요. 한 20대를 기본으로 생각했을 때 20대부터 한 살 한 살 먹을 때보다 양을 늘리셔야 돼요. 자기가 50대인데 기본 한 포 세 숟갈만 드신다? 안 먹는 것보다 나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크게 효과 보기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총 네 가지를 적어봤고요. 이 외에도 찾으면 많은 이유가 생기겠죠. 몇 가지 예를 들었는데요. 우리나라 사람이 100년 전에 비해서 드시는 음식이 2배가 증가했대요. 아시겠지만 100년 전에 삼시 세끼나 먹어도 감사한 시절이었죠. 이렇게 지금은 100년 전에 비해서 음식 섭취량이 2배가 증가했는데도 불구하고 미네랄 섭취량은 오히려 50%가 감소했어요. 그러니까 먹는 양이 2배로 증가했으면 미네랄과 비타민 먹는 양도 2배가 늘어야 되는데 오히려 50%가 줄었기 때문에 미네랄이 엄청나게 많이 부족한 상태죠. 그렇게 드시는 음식만큼 미네랄과 비타민을 드셔야 되는 건 당연한 거고요. 이게 부족하게 되면은 나머지 다 독소가 돼서 우리의 질병이 됩니다. 이렇게 왜 그러니까 음식 양을 많이 먹으면 비타민과 미네랄을 많이 먹어야 되나 하면요. 먹는 양이 2배면 우리 소화 효소도 2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대사량이 2배가 되면은 대사 호르몬도 2배가 필요합니다. 이게 없기 때문에 당뇨가 걸리고 고지혈이 걸리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음식량이 2배가 되면 독소나 활성산소도 2배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소를 해독하거나 항산화 영양소도 2배를 드셔야 되는 거고요. 그만큼 세포의 염증과 노화도 2배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염증과 면역 세포에 필요한 영양소를 드셔야 되죠. 또 비타민과 미네랄 드셔야 되는 이유가 있는데 그 하나가 약을 드시는 분들은 진짜 반드시 드셔야 돼요. 이건 제가 한 게 아니라요. 써있죠. 순천대학병원 가정의학과 유병학 교수님이 약이 몸속에서 대사되는 과정에서 몸 안에 쌓아놓은 영양소를 빠르게 소모하거나 흡수를 방해한대요. 그러니까 약을 드시는 분들은 반드시 비타민과 미네랄을 드셔야 돼요. 이렇게 종류를 많이 써있긴 한데요. 그냥 종류 외우실 게 없고요. 무조건 약 드시는 분들은 비타민과 미네랄 무조건 드셔야 됩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먹는 게 있죠. 혈관을 뚫어주는 액티바이트, 그리고 세포에 영향을 채워주는 화학각테일, 그리고 독소를 빼주는 리스토레이트입니다.
이 삼겹살 때 꼭 물어보시는 분이 있어요. 얼마큼 먹어야 되냐고. 그러니까 제가 받는 상담 중에 반 이상이 먹는 양만큼 물어보세요. 뭐 그건 몇 스푼 먹어도 이런 몇 스푼 먹어도 그냥 숨 쉬고 음식을 드시면 계속 드셔야 되고요. 자기가 음식을 많이 드시면 더 드셔야 되고 저처럼 키가 크시면 당연히 더 드셔야 되고 병이 있으시면 더 드셔야 돼요. 그러니까 양 따지지 마시고요. 비타민과 미네랄은 효소와 호르몬하고 면역세포의 원료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는 한은 끝까지 드셔야 돼요. 이거 조금 더 확장을 해보면요. 혈관에 걱정되시는 분은 뮤노겐과 오메가3 한 개 더 추가로 드시면 좋고요. 갱년기나 이제 영양제 필요하신 분들은 제네레이션이나 프로쉐이크 그리고 염증, 관절염, 당뇨 있으신 분들은 제시추나 게르핀 해서 추가해서 드시면 되고요. 더 좋은 건 뭐예요? 그래서 다 드시는 게 제일 좋죠. 근데 다 드시라 해서 뭐 돈이 걱정되시는데 이거 다를 1년 내내 드시라는 건 아니고요.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는 이렇게 드시고 그다음부터는 기본만 드셔도 돼요. 건강이 회복은 되니까요. 오늘 이제 3종 세트만 설명드린다고 가져왔거든요. 네이버에 비타민 B3라고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나와요. 이게 제가 그저께 검색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검색은 이렇게 나올 것 같아요. 첫 번째가 이제 비타민 B3가 피부 모양에 좋다. 두 번째가 콜레스테롤 수치 개선에 좋다. 혈압을 낮춰준다. 제1형 당뇨에 좋다. 또 나두 활성화에 좋다. 또 심혈관 질환 개선에 좋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니네 제품이니까 다 좋다 그런 거 아니야 하실 텐데 네이버에서도 다 나와 있어요. 그 중에서 다 들어보신 건데 NAD라는 거 잘 모르시겠죠, 나도 NAD. 그럼 제가 더운 관계로 겉옷을 좀 벗고 강의하겠습니다. 이 나드라는 그 효소는요, 제가 이제 학교 다닐 때도 배운 기억이 있는데 되게 중요해요. 비타민보다 미네랄보다 항산화 주스보다 제일 중요한 게 나드예요. 나드에 대한 최근 연구가 있는데요. 미국 하버드 대학의 교수들이 발표한 거예요. 노아의 동물이라는 책에 의하면은 하버드대에서 밝혀낸 150도까지 잠수할 수 있는 불로초. 이 나드라는 효소가 활성화되면은 150살까지 건강하게 살 수 있대요. 그래서 나드가 활성화되면 살 수 있는데 40세가 넘으면 이 나드라는 효소가 급격하게 떨어지게 된대요. 그러면서 질병이 생기고 노화가 생긴다고 해요. 근데 이 나드가 뭐냐면은 나드의 기본 원료가 나이아신이에요. 비타민 B3죠.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 나이아신을 죽을 때까지 드세요. 노인병에 나이아신을 먹어요. 특정한 약, 이약 저항을 먹는 게 아니라 나이아신을 먹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의사들이 나이아신을 못 팔게 해요. 그리고 약국에는 있는데 건강기능식품에는 나이아신을 못 팔아요. 저희에는 뭐가 들어있죠? 비타민 C가? 액티바이즈에는 나이아신이 들어있을까요? 안 들어있을까요? 안 들어있어요. 나이아신 아미드라는 게 들어있어요. 나이아신 아미드가 들어있는데 왜냐하면 거기에 NH6라는 화학적 물질을 해서 빨갛거나 따끔따끔 거리는 게 안 나타나게 해놨어요. 이거는 의학적으로 의사들이 볼 때 부작용이라서 판명을 해놨기 때문에 나이아신 제품은 나이아신 아미드를 판단되어 있어요. 의사는 나이아신을 처방할 수 있는데 건강기능식품에는 나이아신 아민이 들어있어요. 제가 찾아보니까 저희 제품뿐 아니라 모든 건강식품 다 나이아신 아민이 들어있는데 다른 제품은 아무런 반응이 없는데 왜 저희 제품은 따끔따끔하고 그럴까요? 제가 이제 이거에 의문이 있어 한 1년 전에 이제 본사에다가 못하는 영어를 번역해서 이제 보냈어요. 그리고 답변이 왔어요. 그리고 한국 지사에도 보내서 답변이 왔고 결론은 간단해요. 예상했던 답이 아닌데 그냥 NTC 때문에 NTC 중에서도 촉매 기능 때문에 나이아신이 먹었을 때 다른 회사 제품은 다 전달이 돼도
세포에서 활용을 못한대요. 그렇기 때문에 빨간 게 안 나타나는데 PM 제품은 NTC 중에 PTC 기술에 의해서 세포가 아니 나이아신이 세포까지 들어가서 거기서 활성화가 되기 때문에 빨갛고 되고 따끔따끔 되는 거예요. 하더라고요. 그것처럼 이 비타민 기술이 나이아신이 상당히 중요하고요. 이 나이아신을 열심히 먹으면 특히 액티바이드를 열심히 먹으면은 항산화 작용과 에너지 생성, DNA 복구, DNA가 중요한 게 항암이나 항노화에 좋죠. 장수 유전자를 활성화시켜서 쉽게 얘기해서 액티바이드는 불로초라고 부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약간 이런 소전반 영양소 때문에 자꾸 안 드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저는 진짜 좋아하거든요. 하루에 못 먹어도 30스푼, 많이 먹으면 40스푼 정도 먹는 거죠. 전 수술 때마다 먹어요. 오늘도 아침에 먹었고, 9시 전에 먹었고, 차 안에서 오면서 먹었고, 오자마자 저쪽에서 주셔서 먹었는데, 좀 전에 저기 앉을 때 또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최소한 20스푼, 25스푼 먹은 건데, 지금까지. 근데 가다가 또 먹을 테고, 전 자기 전에도 먹거든요. 되게 좋아요. 그것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요. 먹어야지 개운해요. 안 먹으면 피곤한 것 같아요. 느낌.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액티바이저를 탁 먹었는데 짜릿한 느낌이 없다. 그러면 기분 되게 나빠요. 뭔가 내가 먹은 게 혈관을 통해서 여기까지 전달이 돼야 되는데 전달이 안 됐다는 뜻이잖아요. 그럼 그만큼 혈액순환이 안 됐다는 뜻이니까 상당히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액티바이저 드시고 아무 반응이 없다? 그럼 되게 기분 나빠하셔야 되는데 웃을 일이 아니고요. 진짜 건강에 안 좋다는 뜻이에요. 두 번째는 이제 파워 칵테일인데 파워 칵테일 드시는 원 중에 뭐 당연히 항산화 줄 수도 있고 면역력이 좋을 수도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게 장 건강입니다. 우리 몸의 세포수가 60쪽인데 미생물수가 500쪽이래요. 500쪽이에요. 이 500쪽의 미생물을 먹여 살리려면은 파워 칵테일을 한 포 갖고는 절대 안 돼요. 제가 권장드리는 양은 아침에 2포, 낮에 2포, 저녁에 2포 이렇게 드셔야 권장을 해요. 뭐 그렇게 좀 힘드시다 싶으면은 한 포, 낮에 식사 전후에 맞춰서 한 포, 저녁 때 한 포 이렇게 드셔야 그러는데 그렇게 해서 한번 또 식사 전에 먹어요, 후에 먹어요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러면 전에도 먹고 후에도 먹고. 제가 보기에는 PM 제품 중에서 가장 좋은 제품이에요. 제가 액티바이드 진짜 좋아하지만 여기 액티바이드도 들어있잖아요. 파워 칵테일 드시면은 어디에 좋다 어디에 좋다가 아니라 장을 건강하게 하고요. 장이 건강해야 우리 몸이 건강하다는 건 다 아는 사실이잖아요. 특히 이제 변비 때문에 많이 드시잖아요. 이제 우리 몸에서 가장 좀 독소가 많은 게 장인데 이제 변비냐 설사냐 정상적인 변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파워 칵테일을 먹으면요 내 몸에 미생물이 활성화됐나 안 됐나 그걸 확인하셔야 되는데 그 확인은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냄새를 맡아보세요. 이게 발효가 잘 되면요 냄새가 그럭저럭 괜찮거든요. 발효가 안 되면 냄새가 고약해져요. 왜요? 발효가 아니라 썩어버린 느낌이에요. 썩은 거 느낌이에요. 계란이나 닭고기 먹으면 그런 냄새 많이 나잖아요. 이게 발효가 잘 됐으면 냄새가 부드럽고요. 안 됐으면 고약합니다. 그걸 가지고 우리 몸에 장내 미생물이 잘 형성됐나 보시면 되고요. 한 가지 주의하실 것은 뭐가 있냐면은 이거를 한 6개월 정도, 3개월, 6개월 정도 쓰면 유산균이 되게 활성화된대요. 근데 이 감기나 폐렴 같은 거 올 때 항생제 주사 맞잖아요. 3일만 맞으면 싹 다 죽어요. 그러니까 장에 적은 항생제, 그러니까 항생제 같은 거 마실 때 되게 조심하시고요. 맞더라도 하루 정도, 한 번 정도만 마시면 돼요. 3번 이상 마시면 거의 대부분 미생물이 죽는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 내용이고요. 리스토레이트 미네랄인데요. 그 미네랄도 뭐 어디에 좋고 뭐가 좋고 많이 들으실 것 같아서 그런 양은 뺐고요. 미네랄에 리스토레이트 들어있는 게 저 8가지 미네랄 있잖아요. 여기에 비타민 D3가 들어있고 제목에 뭐라 적었냐면은 미네랄은 무조건 물에 녹아야 된다. 물에 녹지 않은 미네랄은 아무런 해독 작용을 하지 못해요. 이게 화학식인데요. 이런 미네랄들이 물에 녹으면 이렇게 이가 이온이 돼요. 이 플러스가 무슨 뜻이냐면은 전자 2개가
남아돈다는 뜻이에요. 남아돈다. 근데 반대로 우리가 산소나 황 같은 게 우리 몸에 쓰이면은 활성산소가 되잖아요. 그걸 독소라고 부르고 대부분 이제 보절축으로 했날 5에 E 마이너스가 돼 있어요. S도 E 마이너스. 우리가 흔히 쓰는 치약에 있는 불소도 F 마이너스가 돼요. 그 뜻은 전자 두 개를 잃어버렸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여러분들도 혹시 자녀분 있겠지만 자녀를 잃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미치죠. 쟤네들도 전자 두 개 잃어버렸으니까 얼마나 미치겠어요. 그러니까 활성산소가 세포랑 세포랑 다 돌아다니면서 다 해코지하고 못 살게 두는 거예요. 세포에 염증을 남기고 세포를 죽이는 역할을 해요. 근데 장점도 있어요. 걔는 없기 때문에 암세포도 죽여요. 바이러스를 죽여요. 확률은 낮죠. 왜냐면 얘는 암세포나 바이러스나 정상적인 세포나 이런 걸 구별할 줄 몰라요. 미쳤기 때문에. 그럼 제가 아까 설명드렸죠. 전자 두 개를 잃은 상태고요. 이걸 독소라 부르고요. 미네랄은 전자 두 개가 남아도는 상태예요. 그렇죠? 딱 둘이 만나는 거겠죠. 딱 둘이 만나면은 이렇게 두 손을 꼭 잡고 이 활성산소를 안정화시켜요. 이거를 이제 그 화학적으로 산화물이라고 그러는데 이제 우리는 뭐라 그래요? 해독이라고 불러요. 미네랄이 활성산소를 해독하는 과정은 이제 화학적인 모형을 보여드리는 거고요. 왜냐하면 미네랄 먹으면 해독된대 그런데 진짜인지 아닌지 잘 모르시잖아요. 그래서 화학적으로 보여드릴 뿐이고요. 이제 믿으시면 돼요. 이렇게 무조건 조건이 있죠. 미네랄이 반드시 물에 녹아서 이오니제이션이 돼야지만이 해독 작용을 제대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제품에 대한 마지막 부분인데요. 호전 반응과 부작용이라는 얘기인데요. 이거는 스폰서님들 별로 안 좋아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객관적인 입장에서 화학을 전공한 사람 입장에서 말씀드리는데 호전 반응은 뭐냐면요. 무언가 먹거나 심리적인 영향 때문에 우리 몸이 변화되는 걸 다 호전 반응이라 해요. 의사나 약사, 제약회사 사람들은 그걸 부작용이라고 해요. 저희도 부작용이라고 배웠어요. 근데 건강식품을 하거나 한의학에서는 이거를 호전 반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정신적으로 또는 이제 뭘 먹었을 때 우리 몸이 변화하는 걸 다 호전 반응이라고 부른다는 뜻이고요. 예를 들면요, 밥을 먹으면 배가 부르고 졸리잖아요. 뭔가 먹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을 그것을 호전 반응이라고 부를 것이냐, 아니면 부작용이라고 부를 것이냐. 밥 먹고 졸린데 그걸 부작용으로 해야 할까요? 밥 먹고 졸린 건 나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의학적으로 따지면 부작용이죠. 그러니까 부작용이 일어나니까 여러분은 밥을 드시면 안 돼요. 그렇죠? 당연히 의학적으로 부작용이에요. 뭔가 먹었을 때 그의 결과가 나쁘면은 의사들은 부작용이라고 부른다. 그러니까 밥을 먹고 졸리니까 절대 밥을 드시면 안 돼요. 두 번째가 뭐냐면은 운동을 하면은 이제 몸이 안 좋으니까 운동해서 건강해지고 운동을 시작하시잖아요. 운동 처음 시작하면 어떻게 해요? 그 다음날 바쁘죠. 근데 그렇다고 안 하면 어떻게 돼요? 그렇죠. 그 다음에 또 할 때 또 아파요. 그렇죠? 할 때 꾸준히 하셔야지 한 일주일 정도는 참으셔야지 그 다음에 점점 덜 아프고 힘도 생겨요. 이것도 의학적으로 설명하면요, 운동했을 때 아프니까 부작용이에요. 근데 부작용 때문에 운동을 안 하면 영원히 못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건강식품적 한의학적으로 볼 때는 좋아지기 위해서 중간에 아픈 것은 호전 반응입니다. 이러신 분 있어요? 제가 작곡을 했는데 남편이나 자녀만 보면 막 열이 나서 등들 나시는 분? 그건 뭐죠?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으면은 우리 몸에 호르몬의 변화가 나타나고 어떻게 해요? 이러한 증상들이 일어나요. 이것도 역시 호전 반응이라고 볼 수 있고 부작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술 먹으면 또 취하잖아요. 이것도 뭔가 먹었을 때 나타나는 반응인데 이것을 호전 반응이라고 부를 수 있고 부작용으로 부를 수 있겠죠. 호전 반응인가요? 부작용인가요? 술 먹고 취한 게 좋은 건가요? 나쁜 건가요? 다 틀리겠죠. 그때 이제 액티바이즈나 이제 비타민 미네랄 기수가 아무 반응 없는 게 절대 좋은 게 아니에요. 반응이 없다는 것은 흡수가 안 됐다는 뜻이거든요.
흡수된 것도 흡수는 됐지만 우리 역까지 얼굴까지 전달이 전혀 안 됐다는 뜻이니까 비타민과 미네랄을 먹고 아무 반응이 없으면은 왜 먹겠어요? 안 먹는 것보다는 좋겠지만은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변에서 먹고 나서 뭐 따갑다, 열이 난다, 아프다, 그건 다 좋은 반응입니다. 예를 들면 액티바이즈를 먹고 짜릿하고 열감이 있고 가려움이 있다면은 기쁘게 생각하셔야 돼요. 아까 좀 말씀드렸지만 먹은 게 다 잘 배달됐다는 뜻이에요. 예를 들자고 제가 택배라고 쓴 건데 여러분들이 자녀분들이 있잖아요. 맛있는 반찬을 해서 이제 택배를 딱 보냈어요. 그럼 2, 3일 있다가 전화가 올까요 안 올까요? 와야겠죠. 잘 받았다. 그거는 맛있게 먹고 있다 이렇게 와야겠죠. 근데 전화가 안 온다는 건 뭐죠? 택배가 제대로 안 갔거나 그 자녀들이 싸가지가 없는 거죠. 맛없고 맛있고 받았으면 전화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반응이 있다는 것은 택배처럼 전달이 잘 되었다는 뜻이니까 빨갛건 가렵던 열이 나던 기쁘게 생각하시면 돼요. 두 번째, 액틸바이나 아스테이트 먹고 이제 울렁거리시는 분들 있잖아요. 울렁거리시면 왜 그러시면은 여러분 술 다 드실 줄 아시나요? 술 못 드시는 분은 처음에 술 드시면 어떻게 돼요? 울렁거리기도 하고 어지럽기도 하고 토하시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우리 몸에 나쁜 게 들어왔을 때도 우리 몸이 거부 반응을 일으키듯이 우리 몸에 안 들어왔던 게 들어오면 항상 거부 반응이 일어나요. 비타민과 미네랄도 마찬가지예요. 그동안 내 몸에 비타민과 미네랄이 거의 안 들어와서 우리 몸은 비타민과 미네랄을 잊고 살았어요. 근데 갑자기 좋은 게 들어오면 얘가 거부 반응을 일으켜요. 그런 경우가 여러 가지가 있죠. 여러분 술 좋아하시는 분들이 매일 술 드시다가 딱 한 일주일만 끊어보세요. 어떻게 될까요? 어지럽고 머리 아프고 심술 내고 막 진짜 그래요. 알코올 중독자들 보시면 그래요. 술이라는 나쁜 것이 매일 들어오다가 나쁜 것을 끊었으면 되게 좋은 거잖아요. 우리 몸에 나쁜 것을 안 넣는 거니까 상당히 좋은 일이지만은 우리 몸은 적응을 못한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비타민과 미네랄을 먹고 이상한 반응이 일어났다면 그거는 그동안 평생 동안 비타민과 미네랄을 적게 먹었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 처음에 잘 받아들이지 않는 상태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특히 구토가 나거나 그러신 분들은 위가 약하시거나 위에 비타민과 미네랄이 상당히 부족하다는 뜻이에요. 근데 위는 한 3일만 참으면 다 좋아져요. 우리 몸에서 가장 빨리 자라는 세포가 위벽세포잖아요. 그러니까 3일 정도만 참으시면 새로운 위벽세포가 생기고 이런 반응이 지금 작아집니다. 대부분 3일 못 참으시더라고요. 그렇죠? 또 조금 불가능한 것이 더 아픈 경우 이런 경우가 많죠. 무릎이 조금 아팠는데 PM 주스 먹었더니 너무 아픈데요 갑자기. 저도 많이 받는 질문이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면요. 우리가 감기나 몸살 걸렸을 때 막 열이 나고 근육통이 생기잖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이 면역세포가 이 바이러스나 염증세포랑 싸우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대부분 면역세포가 감염된 세포를 잡아먹는다 생각하잖아요. 절대 면역세포는 감염된 세포를 잡아먹지 못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아시는 분? 면역세포가 감염된 세포를 제거할 때 하는 방법. TV에서도 여러 번 나왔던 것 같아요. 저기 네? 저기 저기요 그래요? 비슷한 건데 어떻게 하냐면 여기 가서 이렇게 탁 찔릅니다. 침을 찔러요. 거기다가 효소를 탁 집어넣어요. 그러면 그 감염된 세포가 팽창하면서 뻥 하고 터져버려요. 그렇게 해서 없애버리는 거예요. 풍선처럼. 그럼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아픕니다. 그러니까 면역세포가 감염된 세포, 또 바이러스에 걸린 세포를 없앨 때는 그렇게 통증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요. 그 과정에서 열이 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감기 걸렸을 때 해열제를 먹는 것은 감기를 오랫동안 가져간다는 뜻이에요. 근데 부탁해서 너무 많이 올라가면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해열제를 판매하고 있고요. 해열제 왜 파냐면은 감기약을 많이 팔아야 되기 때문에 해열제를 파는 거예요. 제약회사 입장에서. 그렇기 때문에 어디가 아팠던 것이 그 PM 제품을 먹고 더 아프다는 것은 치료하는 과정이니까 되게 기쁘게 생각하셔야 되고 좋게 말씀하시면 돼요.
예, 눈에 핏줄이 터지거나 피부에 멍이 들었다면은 낡은 모세혈관을 수리 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뭐냐면은 우리 평소에 모세혈관까지 혈액순환이 잘 안 되면 어떻게 돼요? 혈관이 보였다 안 보였다요. 이거를 전문용어로 유령 혈관이라고 해요. 유령 혈관. 그런데 이 혈관들한테 그 피해 제품을 먹게 되면은 혈액순환이 갑자기 잘 돼요. 그동안 혈액순환이 잘 안 됐던 부분, 특히 우리 모험에서 가장 작은 모세혈관을 갖고 있는 눈이 같은 경우, 눈이 특히 가장 작기 때문에 사람이 늙을 때 가장 먼저 오는 노화가 눈이잖아요. 눈의 모세혈관이 가장 작기 때문입니다. 그런 혈관들이 어떻게 해요? 혈액순환이 잘 안 돼서 푸석푸석해졌던 혈관이 갑자기 혈관이 탁 가면 얘가 터져버려요. 왜? 터트려버리고 새로운 혈관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가끔 보면 핏줄이 터지거나 손등이나 이런데 약하신 부분에 멍이 드시는 분이 계셔요. 이거는 거의 유령혈관 같은 죽은 모세혈관을 터트려버리고 새로운 모세혈관을 만드는 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또 보존 반응에서 좀 설명을 드렸고요. 시간이 되시면 제가 간단하게 건강상식 몇 가지 준비하세요. 그러니까 너무 심각하게 만들지 마시고요. 편안하게 들어주세요. 왜 피곤할까라는 건데요. 우리가 피곤한 이유는 세포에서 에너지 생성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세포에서 에너지가 잘 생성되면 덜 피곤해요. 당연히 젊은 사람들 덜 피곤하잖아요. 전날 졸아하고 뛰어도 그 다음날 일어나면은 대부분 지금보다 훨씬 덜 피곤했어요. 그 이유는 혈액순환이 잘 돼서 그래요. 혈액순환이 잘 되면 에너지 잘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당도나 혈액순환이 잘 안 되신 분들은 세포까지 영양소가 전달이 안 되기 때문에 당연히 에너지를 못 만들어요. 그래서 맥주바이나 미동에 오메가3 정도 드시면 되고요. 세포가 건강하지 못해도 그렇죠. 아무리 영양소를 잘 갖다 줘도 세포가 건강하지 못하면은 에너지를 안 만들어요. 여러분 몸살 감기 걸리면 어때요? 맛있는 거 갖다 줘도 먹기 싫잖아요. 그 세포도 마찬가지예요. 본인이 염증이 걸리거나 바이러스에 걸릴 때는 아무리 좋은 영양소를 갖다 줘도 제가 안 먹어요. 그렇기 때문에 에너지를 만들지 못하고 피곤하게 되죠. 그리고 에너지를 만들 때도 촉매자가 필요해요. 우리가 물을 짚을 때도 성냥이나 나이트가 있어야 되듯이 촉매자가 필요한데 그 촉매자가 비타민과 미네랄과 콜린이나 키탄이에요. 이런 것도 같이 드셔줘야 되고요. 두 번째는 독소가 제거되지 못해서요. 활성산소 같은 독소나 약물 같은 독소가 제거되지 않으면은 우리 세포가 어떤 상태가 되냐면은 아까 멍한 상태가 돼요. 얘가 아무 일도 안 하고 멍한 상태. 그러니까 약이라는 게 뭐냐면은 세포를 멍하게 시켜서 마취시켜서 통증을 못 느끼게 하는 게 약이에요. 약은 절대 병을 치료하지 않아요. 이 세상에 어떤 약도 병을 치료하는 약은 없어요. 한 1% 정도? 항생제 정도는 바이러스를 죽일 수 있으니까 뭐 약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거는 약이 아니고 항생제이기 때문에 약은 절대 질병을 치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약도. 만약에 약이 질병을 치료하면요 전 세계 모든 제약회사 중에 99%는 다 망해요. 절대 치료하는 약을 만들지 않아요, 제약회사가. 심지어는 일부 약이 암을 치료하는 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놓지 않아요. 왜냐면요, 암 치료해버리면은 그 많은 수술을 할 때 항암제 비용 다 관련된 사람 있잖아요. 제약회사, 병원, 의사 다 긁어주고 있어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협회랑 학회 그런 거 아세요? 그 대한건설협회라는 게 있어요. 어떤 사람이 모여서 만든 걸까요? 건설회사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그럼 건설협회가 자기네 회사를 위해서 일할까요? 아니면 아파트 주민들을 위해서 일할까요? 당연히 자기네 회사 이익을 위해서 만들어요. 그리고 방송이나 신문에 우리가 열심히 주민들 위해서 이런 거 한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럼 의사협회는 누가 만든 걸까요? 의사들이 만든 겁니다. 의사들이 절대 환자들을 위해서 일을 안 해요. 자기 협회에서 자기 의사들을 위해서 일을 해요. 또 하나 알 거니까요. FDA에서 일하는 사람 누굴까요? FDA에서 일하는 사람은 의사, 약사, 제약회사 사람들이 모여서 있어요. 그러니까 FDA 통과됐다고 안전하냐? 절대 그렇지 않아요. 미국 FDA 같은 경우는 되게 사고가 많아요. 예전에 이제 머크사라는 회사가 있었는데 머크사에서 만든 게 무통주사예요. 수술하는 사람들 무통
하는 걸 만들었는데 한 5년쯤에 그 주사를 맞은 사람이 죽은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조사해봤더니 47,000명이 죽었어요. 총 수백만 분이 감염했어요. 근데 그래갖고 청문회도 열리고 국회에서도 난리 났었어요. 미국에. 그래갖고 해보니까 이 사실을 이미 FDA에서 알았어요. 약을 만들어서 이제 승인을 받아야 팔잖아요. FDA. 이미 부작용 사례에 있었는데 그걸 무시한 거야. 결국 47,000명한테 먹고사 회장이 6조 5천억을 물어주게 됩니다. 근데 미국은 이상하게 우리 같은 경우는 그 정도 되면 다 깜빡하는데 미국에서는 그 형사 거래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일정 금액을 벌금 내거나 일정 금액을 지불할 경우에는 재판을 안 보내요. 그러니까 재판까지 않고 검사 선에서 6조 5천억을 기부하기도 하고 회사 CEO는 사표를 내고 나갔어요. 이 사람 어떻게 됐을까요? 6개월 후에 FDA 국장이 됐어요. 그런 사람. 그런 데가 FDA. 그러니까 가끔가다 우리 옛날에 건강식품이나 관광 보면 미국 FDA 통과하시는데 별로 믿을 만한 것은 못 돼요. 이건 저희끼리만 아는 사실이에요. 이제 비타민, 그러니까 불편한 세 번째가 호르몬과 효소가 부족하고 면역세포가 부족해서 그래요. 비타민과 미네랄이 부족해서 그렇고 단백질이 부족하기 때문에 면역세포가 잘 안 만들어지고 그래서 독소를 제거하지 못하기 때문에 피곤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피부에 좋은 영양소는 삼성백타하고 기본으로 3개 적어놨는데 다른 거로 다 도움이 돼요. PM 제품 제가 살펴봤더니 거의 모든 제품이 다 항산화 영양소가 다 있어요. 항산화 영양소 없는 PM 제품이 없어요. 뮤러겐도 항산화 작용을 하고요. 여기서 항산화 작용이라는 것은 항산화 영양소가 꼭 있어야 되는 게 아니고요. 미친 산소를 잘 달랠 수 있는 사람은 다 항산화 영양소를 부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항산화 영양소가 상당히 많아요. 밥 먹고 졸린 이유. 음식 먹고 나서 졸린 이유가 음식을 먹게 되면은 소화하고 분해하고 흡수하기 위해서 소장과 대장 위에 모든 영양소와 면역세포와 호르몬과 효소가 다 그릇이 집중이 돼요. 그러면 머리에 뇌에는 산소와 영양소의 공급이 적어져요. 안 되면 죽고요. 적어져요. 같은 예가 뭐가 있냐면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고민 있거나 힘들거나 산에 가시면 그러잖아요. 운동도 하시고 이제 운동하시면서 이 생각 저 생각 해야죠 했는데 힘들면 어떻게 되죠? 운동할 때 에너지 쓰는데 모든 호르몬과 에너지와 산소가 다 거기 집중되기 때문에 뇌에는 잘 안 가요. 그래서 아무 생각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처럼 밥 먹을 때 모든 영양소와 효소, 호르몬이 다 장으로 다 쏠리기 때문에 졸린 이유고요. 해결하기 위해서는 소화가 잘 되는 음식을 먹거나 식사량을 좀 적게 드세요. 그리고 아니면 소화를 돕는 영양소, 화석 칵테일 같은 것을 식사 전에 드시면 좋고요. 네, 눈 나쁘다고도 많이 생각하시고 눈 나쁘다고 더 많이 드시죠, 루테인. 근데 눈이 나빠지는 원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뇨도 마찬가지고 다 원인이 틀린데 눈 나쁘다고 잠깐 루테인만 드세요. 그러니까 눈이 나빠진 이유가 크게 4가지인데 이거보다 훨씬 더 많겠죠. 눈이 피로해서 또는 혈액성이 안 돼서 질병 때문에 또는 루테인이 부족해서 지하잔증이 부족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있을 텐데 그렇기 때문에 영양소는 루테인만 드시는 게 아니라 염증에 좋은 오메가3, 해독을 위한 미스트레이트, 홍채가 탄력이 없게 되면 홍채가 커졌다 작았다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콜라겐도 드시면 좋고요. 혈액순환이 중요한 액티브가 미네랄 드시면은 시장이 더 있어요. 자기가 어떤 얼굴인지 정확히 모르잖아요. 근데 연세가 드신 분들은 대부분 다 문제가 돼요. 속수인도 마찬가지인데요. 소금 부족하면은 속이 쓰리거나 소화불량이 와요. 미나리 부족해도 그렇고 산성이 부족해도 그렇거든요. 여러분 얼마 전에 드셨죠? 한 2달 전에 나왔는데 SBS 뉴스에 보면은 세브란스 병원에서 짜게 먹는 것이 싱겁게 먹는 것보다 훨씬 건강하고 오래 산다. 그거 발표했어요. 그리고 짜게 먹는 것이 혈압을 높이는데 아무 상관이 없다. 또 세브란스 병원에서 23만 명을 대상으로 연구해서 발표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인터넷 보면 다 짜게 먹지 말아요. 근데 엄청나게 짜게 먹는 게 좋은 건 당연히 아니겠죠. 근데 싱겁게 먹는 것보다 낫다는 거고 싱겁게 먹으면은
상당히 몸에 안 좋아. 근데 한 의사분이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혈압이 높아진다고 짜게 먹지 마라, 짜게 먹지 마라 했는데 이게 뒤집힌 거잖아요. 그럼 최소한 의사협회 회장이 나와서 또 고개 한번 숙이고 죄송하다고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말 한마디 한 가지 없다. 그런 경우가 꽤 있어요. 2014년에 미국에서도 콜레스테롤이 높잖아요. 콜레스테롤 높아지는 것은 기름기 있는 음식을 먹어 높아지는 게 아니라고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어요. 콜레스테롤은 옛날에 그랬잖아요. 콜레스테롤 높으면은 콜레스테롤 높은 거 계란 노른자 먹지 마라, 오징어 먹지 마라, 뭐 먹지 마라 되게 많이 그랬어요. 근데 절대 그거 아무 상관이 없다고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는데도 아직도 의사들은 뭐 먹지 마라, 뭐 먹지 마라. 콜레스테롤은 우리가 먹어서 되는 게 아니고요. 간에서 만들어내는 거예요. 만약에 콜레스테롤이 100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한 85 정도는 간에서 만들고요. 한 15 정도는 먹은 걸로 보충해요. 근데 오늘따라 기름등을 많이 먹었어. 50을 먹었어. 그럼 간에서 50만 만들어요. 똑같이 100을 만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콜레스테롤 조절을 간에서 하기 때문에 먹는다고 콜레스테롤 수치가 많아지는 건 절대 아니라는 거. 이런 합성 부동제 많이 드시면 안 돼요. 특히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셀룰로스, 이산화탄소, 스테린산, 마그네슘, 착색제, 향신료도 드시면 안 되는데 우리나라 사람 너무 많이 먹잖아요. 대장암 미리, 위암 미리, 그리고 코페겐하게 쇼크가 나는데 이런 합성 비타민을 먹게 되면은 발암률이 4에서 16% 증가한다고 해요. 이거 많이 보셨죠? 근데 이거 뭔지 아세요? 흡연으로 인한 사망률이 여성은 7%, 남성은 16% 증가한대요. 저랑 비슷하지 않나요? 그렇죠. 사망률 증가가 합성 비타민 먹는 거랑 담배 피는 거랑 거의 똑같아요. 그러니까 합성 비타민 먹는 거는 담배 피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근데 담배도 피고 저것도 먹으면은 그렇죠. 살기 싫은 거죠. 예를 드는 건데요. 일종에서 좀 많이 팔더라고요. 초유의 힘이라는 것과 항유민인데 이 초유의 힘 보면은 기타 너동품도 있잖아요. 건강기능식품 아니에요. 두 번째 제가 먹지 말라는 합성병 중에 셀룰로스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써있어요? 소고기 잣을 사용하는 제품도 같은 시설에서 제조했대요. 근데 PM은 GMP에서 제공하죠. 저런 시설에서 가공하지 않아요. 요즘에 엄청나게 팔린다는 단백질이죠. 하이뮨. 이것도 써있죠. 셀룰로스 특히 먹지 말라는 거. 다 이제 합성 부용제인데 특히 먹지 말라는 것만 하는 거예요. 두 번째가 이산화탄소. 그리고 합성 향료 먹지 말자. 여기에 바닐라 향과 밀크 향이 들었대요. 그 하이뮨을 먹을 때 우유 냄새 나는 것은 우유 때문이 아니라 저 밀크 향료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거 역시 뭐 땅콩, 콩, 소고기 다 돼지고기 만든 데서 만들었대요. 굳이 꼭 이런 걸 먹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해모임이라는 제품이에요. 자꾸 제품을 까면 저 혼날까 봐서 안 하려고. 해모임도 뭐라 그래요? 면역 기능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엄청나게 광고까지 해요. 근데 시중에 파는 모든 영양제 보시면은 비타민 D, 아이런 C, 비타민 C 들어있는 제품 보면은 다 써있어요. 면역 기능에 도움이 된다. 그러니까 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얘네가 강조하는 게 뭐냐면 원자력 병원에서 환자 40여 명에게 이 해모임을 먹였더니 40일 지나서 이제 면역력을 쟀더니 면역력이 높아졌대요. 그래서 이게 면역력에 도움이 된다고 이제 개별 인증형으로 받은 거예요. 근데 제가 늘 하는 얘기겠어요. 환자들은 다 면역력이 나빠져서 병 걸려서 온 사람이잖아요. 거기서 30세끼만 잘 먹고 누워있으면은 면역력 다 올라가요. 그러니까 실험에 오류가 있는 거예요. 화학적이나 물리적 생물학적 실험할 때 어떻게 실험하냐면요. 먹은 사람과 안 먹은 사람을 같이 놓고 비교해요. 뭐 안 먹은 사람한테도 뭐래요? 너 이거 좋은 거야 하고 비약이라 해서 가짜약을 줘요. 그래갖고 똑같이 먹은 것처럼 느끼게 하고 뭐 아니면 심리적인 것도 영향이 있기 때문에 똑같이 주고 나서 효과가 없는 거랑 비교를 하거든요. 근데 얘는 그냥 건강기능식품이기 때문에 병원에 환자를 대상으로 실험한 거고 40일 만에 면역 세포가 좀 늘어났다고 해요. 근데 큰 의미는 없고요. 이것도 어떻게 해요?
그게 좋다면서 소돼지 세부 가공회사에서 제공했대요. 왜냐면요, 이 제품은 액텀에서 만들지 않거든요. 어디서 만들어요? 콜마의 PNH라는 데인데 이 회사가 뭐냐면은 원자력병하고 한국 콜마가 합작한 회사예요. 돈 버는 거면서 거기서 만든 거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이걸 팔게 되면은 원자력병원도 좀 이익이 나야 되고 한국 콜마도 이익이 나야 되고 광고도 하잖아요, 심지어는. 그리고 애터미도 이익이 나야 되고 애터미에서 일하시는 분도 이익이 나야 되잖아요. 무슨 직접 판매 회사가 이렇게 중간 유통을 많이 하는지 모르겠어요. 제대로 되는 센지 잘 모르겠어요. 이런 건 여러분이 판단하시기 바라고요. 비메스라는 제품이죠. 이 제품이 액티바이저의 성분과 거의 흡사해요, 성분 내용이. 근데 무려 안에 있는 이 성분들을 보시면요, 액티바이저에 약 70배가 들어있어요, 성분 함량이. 많은 거는 200배가 들어있는 것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200배가 들어있는데도 많이 먹는 사람하고 다 드시잖아요. 근데 액티바이저는 뭐 5스푼만 먹으라도 원래 왜 3스푼인데 5스푼을 먹냐 막 따지잖아요. 이거는 평균 70배가 들어있다니까요. 근데도 아무 상관없이 드세요. 광고한다는 의미로. 근데 얘네들 그래도 착한 게 첨가제를 따로 써놨어요. 근데 아까 하이웨이인가 보면은 첨가물하고 여기 영양소 다 써놨잖아요. 어떤 게 첨가물인지 잘 몰라요. 근데 얘는 그래도 첨가물 써놨어요. 근데 여기도 보면은 결정 셀룰로스, 스테리나 마그네슘 안 좋은 거 2개 들어있어요. 절대 먹지 말라는 거예요. 왜 먹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합성 비타민과 함께 7가지 첨가물, 알약 형태 이런 게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이 스테리아나 마그네슘과 미결정 셀룰로스는 알약으로 된 형태는 다 100% 들어있어요. 이거 없이는 알약을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알약을 된 거 드시지 마시고 가능하면 미국산 드시지 말라고 해요. 미국산 드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제 친한 친구 중에서도 뭐 친구 한다고 막 사줘야 되는데 잘 안 사줘요. 왜냐면은 다 와이프한테 물어봐야 된대요. 그래서 제 친구들 먹상이 많지 않는데 제가 그 얘기해요. 먹더라도 절대 미국산 먹지 말고 알약을 된 거 먹지 말고 합성 제품 먹지 말라고. 네. 그러면은 그거 빼고 나면은 피임밖에 없어요. 피임밖에 없어요. 당뇨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또 간단히 한번 볼게요. 당뇨가 왜 걸리는지 아세요? 당뇨를 드신 분이 당뇨가 왜 걸리는지 아무도 모르고 당뇨를 드시잖아요. 두 가지인데요. 먹는 양이 많아서 소비하는 양이 적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탄수화물을 당을 100을 먹었는데 인슐린 100이 나와서 이 100을 다 세포에 갖다 줘서 이 세포가 100을 다 처리하면은 당뇨는 정상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탄수화물을 100을 먹었는데 나이가 먹으면은 인슐린이 한 80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80개를 갖다 줘요, 세포한테. 그러면은 20개가 남잖아요. 이게 당뇨예요. 근데 이걸 당뇨병이라고 그러는데 병 아니거든요, 당연히. 공식 명칭에서도 당뇨는 병 아니에요. 질환이에요, 질환. 대사 질환, 병 아니고요. 병은 약으로 고칠 수 있는 병인데 이거 약으로 고칠 수 없기 때문에 질환이라고 부르고요. 뭐 어떻게 돼요? 80밖에 해결할 인슐린이 안 나오는데 100을 먹으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간단해요. 그냥 탄수화물 80만 드시면 당뇨성이 없어집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탄수화물을 못 끊으시더라고요, 생각보다. 또 한 가지 뭐냐면은 백을 먹고 인슐린이 100이 나와도 이 세포에서 소비하는 능력이 떨어지면 당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100을 먹었는데 인슐린이 100이 나와서 이걸 다 이제 세포에 갖다 줬어요. 근데 세포가 싫어 먹기로 80만 먹고 20을 토해내버려요. 그러면 혈당이 20이 어디 있어요? 혈관에 머물게 되고 그거를 당뇨라고 해요. 그러니까 당뇨가 좋아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탄수화물을 적게 드시거나 세포를 건강하게 해서 잘 소비하게 해야 돼요. 그 젊은 사람들은 탄수화물을 100이 아니라 150을 먹어도 다 소비가 돼요. 왜요? 인슐린이 얘가 알아서 150까지 다 만들어내요. 그리고 소비도 잘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은 조금만 움직이는 사람, 요즘 애들은 너무 앉아서 이제 게임만 하고 공부를 하고 그렇지만 어느 정도 움직이는 사람들은 많이 먹어도 살이 안 찌는 이유가 당이 안 걸리는 이유가 다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나이 드신 분들은 어쩔 수 없이 인슐린도 적게 나오고
세포의 소비량도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두 가지를 같이 해결하기 위해서 비타민과 미네랄을 드셔야 한다는 얘기고요. 그냥 참고만 하세요. 이렇게 드시면 됩니다. 당 있으신 분들 늘 하신 얘기예요. 제가 상담할 때 보면은 나는 콜라도 안 먹고 밥도 별로 안 먹어. 근데 당이 안 떨어진대. 셋 중에 가장 좋은 게 뭘까요? 당연히 저거겠죠. 영양 성분도 뭐 여러 가지 들었잖아요. 비타도 들고. 근데 당뇨 환자한테는 가장 나쁜 게 이겁니다. 200mg당 당이 46g 들어있고요. 이거는 24g, 콜라는 23g. 콜라가 제일 좋네요. 물론 이제 건강하신 분은 당연히 당이 높더라도 적어 드시는 게 좋아요. 근데 당뇨가 있으신 분, 당만 생각하면은 콜라가 가장 좋은 거예요. 뉴스도 나왔는데 당 함량 콜라의 2배, 덥다고 계속 마시면 뱃살 불리는 이유요. 이게 중앙일보에 나온 기사예요. 뭐냐면은 자몽에이드, 레모네이드, 매실청 오렌지 이런 거. 여기에 엄청난 설탕이 들어있다는 얘기예요. 콜라보다 당이 많은 거예요. 마운틴듀, 웨치스, 판타, 오로라미스. 왜 오로라미스가 비타오백보다 더 많이 팔리는지 아세요? 요즘에? 훨씬 맛있어요. 시원하게 마시면 진짜 맛있어요. 저도 몰라요. 왜요? 당이 많이 들었어요. 당이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당이 높아서 콜라에 절대 안 먹는데 그래서 이런 거 드셔요. 그럼 당이 더 올라가겠죠? 많이 잘 마시는 거예요. 고기 먹으면은 건강에 안 좋다는 건데 이것도 어떻게 먹어? 이 세상에 모든 음식은 좋은 점과 안 좋은 점이 다 있어요. 무조건 좋지도 않고요. 무조건 나쁘지도 않아요. 네. 옛날에 조선시대에 고기 먹는 사람이 얼마나 됐을까요? 일부 한 1%도 안 되는 사람들은 고기를 1년에 한 번도 못 볼 거예요. 고기를 안 먹는데도 어떻게 해요? 오래 못 살았어요. 평균 수명이 50대였어요. 한간만 돼도 잔치하고 난리 났어요. 네, 고기를 안 먹는다고 건강하다고 생각하시면 좀 오해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고기 안 먹는다고 오래 살면 스님은 다 100살 넘은 사람이 되는데 그래서 그렇지 않더라고요. 다만 이제 고기 같은 거 많이 드시면 장이 나빠질 수 있어요. 왜냐면 단백질하고 기름은 장에서 흡수가 잘 안 돼요. 우리가 고기 많이 먹어도 살이 안 찌는 이유는 단백질하고 기름은요 흡수율이 어때요? 지용성은 10에서 20%밖에 안 돼요. 아무리 열심히 많이 먹어도요 몸에 흡수가 안 되기 때문에 잘 안 쪄요. 다만 흡수가 안 되니까 다 어디 있어요? 장에 남아있잖아요. 그러니까 고기나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포함극대를 하루에 10번 드세요. 그건 하루에 한 근 정도 드시는 분이고 하루에 100g 정도에서 150g 정도 드시면 된대요. 하루에 삼겹살 1인분씩만 드시면 상관이 없는데 그 이상 드시는 분들은 조심하셔야 되고요. 이 때문에 우리 몸속에서 가장 많은 그 독소를 내보는 게 탄수화물이에요. 탄수화물을 에너지 만들 때 남는 독소가 가장 많아요. 단백질이나 그 지방은 태울 때 에너지가 찌꺼기 별로 안 나와요. 그래서 이쪽 계통에서 말하는 것을 탄수화물을 뭐라 하냐면 석탄 발전소라고 하고요. 지방을 태양열 발전소라고 해요. 그만큼 깨끗해요. 다만 지방은 이 혈관 속이 아니라 장에서 나쁜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고기 많이 드시는 분들은 야채 많이 드시든가 야채도 별로 없다니까 파워크테일 많이 드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이 뭐예요? 거의 우유인데요. 우유 좋아하시나요? 저는 어렸을 때 좋아하진 않았지만 매일 먹었어요. 학교 가면 매일 이걸 주는 바람에 그걸 먹었는데 주는 건 아니죠. 돈 내고 사 먹었죠. 젖소가 원래 우유가 나는 게 젖소인가요?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이제 이 세상의 모든 포유류, 사람을 포함한 모든 포유류는 새끼를 낳아야지만 젖이 나와요. 여러분 중에 나 아기를 안 낳는데도 젖이 나왔다고 생각했나요? 없으시죠? 그것처럼 젖소도 새끼를 낳아야지 젖이 나온대요. 원래 젖소가 항상 나오는 게 젖소가 아니에요. 다만 젖이 다른 소보다 좀 더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젖소라고 부를 뿐이지 새끼를 안 낳으면 절대 우유가 안 나옵니다. 젖소의 한탕이라는 건데요. 인공수정을 해서 새끼를 낳게 했대요. 그래서 젖이 나와요. 그러면 1년에서 1년 반 정도 젖이 계속 나온대요. 새끼를 키우는 동안이니까 새끼를 낳자마자 바로 또 인공수정을 해버립니다. 그러면 젖을 계속 짜면서
젖이 끝나쯤 되면 다시 새끼를 또 낳겠죠. 또 젖이 나오고. 그렇게 한 4회에서 5회 정도, 횟수로는 한 6년에서 9년 정도 하면은 이제 젖이 적게 나오기 시작한대요. 그래서 그때 새끼가 숫수면은 성화제로 발현하고요. 암소면은 새로운 젖소로 또 키워지고 있죠. 그리고 이렇게 한 4, 5회 반복된 다음에 남은 그 어미 젖소는 미국에서는 햄버거 패티를 발현한다고 합니다. 이게 동영상으로 있어요. 보여드리려다가 너무 잔인하더라고. 인공수산하고 잔인하고 이렇게 계속 젖을 짜다 보면은 젖 고름이라는 게 생긴대요. 저는 이제 애를 안 낳아서 모르겠지만 젖에 고름이 생긴대요. 자꾸 하다 보면. 그래서 이 젖고 서울에 보면은 체세포수 2000 이하다 뭐 그런 거 광고하잖아요. 그게 뭐냐면 젖고름이 2000개 이상이면은 이하면은 A 등급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젖소는 젖고름이 있고 2000개 이하인 게 A 등급인데 그것도 2000개는 있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그 2000개를 낮추기 위해서 엄청난 항생제를 먹인대요. 그리고 호르몬 좀 제대로 맞추고. 그러니까 우유를 먹지 말라고 이제 미국에서 운동을 했고 뭐가 써 있냐면은 모유는 아기를 위해서 그리고 우유는 송아지를 위해서 쓰자는 거예요. 이 세상에 어떤 동물도 커서 우유를 먹는 게 사람밖에 없어요. 모든 동물들은 생길 때만 우유 먹고 안 먹어요. 근데 사람은 이상하게 커서도 우유를 먹으려고 해요. 나라에서 시킨 거죠. 우유가 뭐 완벽한 뭐 영양소고 먹으면 좋다고. 근데 실제 이제 우리 그분께서 만드셨을 때 사람은 약일 때만 우유를 먹고 커서는 먹지 말아야 하는데 이 사람의 욕심이 가해요. 이제 콩을 짜면 식용유가 되잖아요. 저 콩 짜면 식용유 될까요? 저거 아무리 짜도 식용유가 절대 안 나와요. 화학납품 21가지를 넣어서요. 뽑아내는 게 식용유예요. 근데 광고에서는 식물성 기름이라고 엄청 좋은 것처럼 대단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상하게 다 식물성 들어가면 되게 좋아요. 요즘에는 유기농 콩을 사용했다고 또 광고하더라고요. 그냥 화학납품에다가 담궈갖고 녹여갖고 딱 만드는 게 식용유예요. 근데 이게 뭐죠? 오곡인데 이걸 식용유 튀기면 뭐가 되냐면은 이게 돼요. 근데 이게 또 영양소가 좋다고 아이들한테 좋다고 거기다가 우유에다 타서 먹여요. 진짜 광고의 힘이에요. 광고의 힘. 이렇게 되면은 중성지방 만들어요. 야, 그 의사분이 그랬어요. 프레이크가 식물성이면은 술 먹인 소도 식물성이 돼요. 왜 소도 술을 먹었잖아요. 진짜 많이 생각해요. 우리 불소 시약 많이 쓰는데 치과 의사가 얼마 전에 봤어요. 치과 의사가 불소가 200 마이크로그램인가 2000 마이크로그램 이상 되는 불소 치약을 쓰래요. 그래야지 충치가 안 생긴다. 그러니까 이거는 확실한 거 맞아요. 불소 함량이 높을수록 충치가 안 생기는 게 맞는데 문제는 이 불소가 이온화되면서 엄청나게 안 좋은 역할을 한대요. 치아 불소증이 생기고 뼈와 관절소증이 생기고 갑상선 질환의 원인이 되고 임산부는 지능이 떨어지는 아이를 출산하고 도살의 위험이 있고 동맥경화가 생기고 고혈압, 신흥동증이 생긴다고 내과에서는 먹지 말래요. 그래서 2014년에 불소, 납, 비소, 털로의 수은 등을 유해 물질로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치과에서는 충치 예방에 좋다고 많이 쓰더라고요. 내과에서는 해로우니까 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래서 틀려요. 치과 옆에 따로 있고 의사 옆에 따로 있어요. 대학 전공도 치과에 따로 있고 따로 있어요. 그 이유는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똑같은 거 갖고도 과마다 틀려요. 그래갖고 병원도 그렇잖아요. 무슨 전문이냐면 이 사람 이 옆에 보서 전혀 신경도 안 써요. 몰라서 신경 안 쓰는 것도 있고 알면서도 신경 안 써요. 자기 것만 고치면 돼요. 자기 뇌 부분만. 그 같은 게 또 하나가 있는데 혈압이 더 높은 건가요? 제가 보기에는 저분이 50대라면 정상 혈압이에요. 50대라면 정상 혈압. 1980년대, 70년대 말까지 160이 정상 혈압이었어요. 근데 점점 내려갔죠. 요즘 이번에 당뇨에서 내려간 거 아시나요? 5.8 이상이면 당뇨로 판정했어요. 근데 이번에 바뀐 게 5.5 이상이면 당뇨로 판정해요. 약을 권할 수 있다는 당뇨로 판단한다는 거는 법에 정해진 게 아니고요. 의사협회에서 만든 거고요. 약을 권장하고 처방할 수 있다는 뜻이고요. 이런 모든 수치는 약을 처방하기 위해서 만든 수치예요. 나라에서 만든 거 아니고요. 제약회에서 만든 거예요. 수치. 140 이상이면은
고혈압 약을 먹어야 된다고 정한 거는 제약회사에서 실험을 통해서 140이 넘으면 안 좋다. 해갖고 의사들이 땅땅땅해서 만든 게 법적으로 아니고요. 협회에서 만든 게 가이드라인이죠. 가이드라인이 140인데 140이 넘으면 당연히 내과에서는 약 먹으라고 그래요. 혈압약. 그럼 그 약을 혈압을 떨어뜨리게 되죠. 그래서 뭐라 그래요? 안 드시면 언제 쓰러질지 모른다고. 저도 한 3년, 4년 전에 그 얘기 많이 들었어요. 선생님, 이거 지나가다 그냥 쓰러져 죽어도 탓할 수 없대요. 그만큼 위험하대요. 근데 나중에 이제 다른 병원 갔더니 아니 선생님 나이 때그 정도면 보통이죠. 그러더라고요. 어떤 의사들은. 그러니까 말하는 게 틀려요. 근데 어휴 큰일 난다 그러면은 무서워서 다 먹어요. 근데 이렇게 반대로 당뇨가 있거나 그 혈관이 안 좋은 고지혈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혈액순환이 잘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신장에 콩팥이 가장 작은 혈관이 있다 보니까 잘 흐름이 안 돼요. 자꾸 껴요. 신장에 그 사구체에 자꾸 뭐가 끼면 염증이 생겨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얘네가 명령을 내요. 혈압을 높이라고. 혈압을 높아야지 이 막힌 게 뚫릴 거 아니에요. 뇌관도 마찬가지예요. 뇌관도 자꾸 막혀서 자꾸 막히게 되면 어떻게 해요? 치매가 오잖아요. 알츠하이머의 원인이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뇌에서 어떻게 해요? 심장한테 너 혈압 높여. 혈압을 높여서라도 혈액의 흐름을 잘 되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혈압이 당연히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가 먹으면 당연히 혈관은 조금씩 막힐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잘 관리를 해도. 그렇기 때문에 혈압을 높여서라도 흐름을 잘 되게 하려고 하는데 내과에서는 약을 먹어서 낮추래요. 근데 신장외과에서는 뭐라냐면 혈압과 신중히 먹으래요. 왜냐면 콩팥 망가진다고. 근데 혈압약을 먹지 말라는 얘기는 안 했어요. 왜냐면 그럼 또 싸움 나잖아요. 신중히 하라고 하더라고요. 상반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상반된 얘기. 그 의사들 겁주는 거 있잖아요. 혈압을 먹으면은 하고 쓰러진다고. 근데 한 내과 의사분이 와서 그러더라고요. 그거는 이제 드라마만 그런 거라고. 그 드라마만 그런 거고 회장님만 그런다고. 드라마 보시면은 지금 못 사는 평범한 서민들은 하고 안 쓰러지잖아요. 다 회장님만 쓰러져요. 그렇죠? 여기 회장님이 아니신 분들은 약 안 쓰러져요. 이게 뇌관을 터져서 쓰러질 경우 확률이 되게 적대요. 10만 분의 1 정도 된다고 해요. 안 그런 건 아니고요. 근데 뇌관 10만 분의 1 확률로 뇌관이 터지는 게 중요한지 치매나 투석하는 게 더 위험한 건 잘 모르겠어요. 그럼 여러분이 판단하시면 되고요. 제가 투석 환자를 봤는데 암보다 더 무서워요. 그렇죠? 투석은 진짜 사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투석하는 사람도 거의 100% 다 돌아가시잖아요. 5년 후에. 진짜 힘들어요. 특히 젊었을 때 투석하신 분들은 그래도 힘이 있어서 좀 버티시는데 60세 다 돼서 투석하시면은 거의 못 버텨요. 사람이. 진짜 끝난 것 같아요. 여러분이 다 이렇게 드시는 게 있죠? 근데 반응이 없거나 좀 빨리 나고 싶거나 고절 같은 게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드시면 좋아요. 액티바이저와 미노겐, 파워코кт레일 오메가, 그리고 액티바이저도 세차면 드시고 점심시간 파워코кт레일 하나 더 드시고 저녁 세차면 립스테이크랑 에이스트 드시고 자기 전에 드시고 이렇게 한 3개월만 열심히 드셔보세요. 그러고 나서 별로 효과가 없으면 말씀하세요. 저한테 말하지 말고 스폰서님한테 왜 효과가 없냐고 이렇게 드셔야 돼요. 최소한 이 정도 3개월 정도는. 저도 맨 처음에 이해를 시작하기 전에는 저렇게 많이 먹었거든요. 되게 비싼데 그랬어요. 왜냐면 옆에 주위에 있는 남자들은 다 용돈 받아서 생활을 하잖아요. 그래서 뭘 먹으라 그러면은 돈 없대요. 근데 딱 가봤더니 250만 원짜리 이상한 거 먹고 있어. 400만 원짜리 이상한 거 무슨 뿌리 열매 이상한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먹고 있더라고. 그러니까 먹을 수 있어요 다. 다 핑계예요. 돈 없다는 거죠. 이렇게 드시면 되고요. 정말로 끝났습니다. 우리가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서 10년, 20년, 30년 전부터 꾸준히 모으잖아요. 그 주택 청약저축이라고 열심히 모으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노후에 이렇게 휠체어를 타거나 아니면 요양병원에서 이렇게 누워서 지낼 거 아니시려면 건강원도 미리미리 저축하셔야 돼요. 지금 30대이신 분들은 매일매일 한 포씩,
40대는 2포씩, 50대는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3포씩 드셔야죠. 저축도 마찬가지잖아요. 10년짜리는 한 100만원씩 보여야 되고 20년짜리는 한 50만원씩 보고 한 30년짜리는 한 10만원씩 보여도 되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얼마 안 남으신 분, 요즘에 노년을 언제 몇 때부터 노년이라고 그러죠? 70대부터 노년이에요. 70을 계산해서 가까우신 분들은 많이 드셔야 되고요. 좀 멀리 들어가신 분들은 좀 적게 드셔도 될 것 같아요. 지불사님께서 저축하는 것처럼 나중에 건강한 노년을 위해서 지금 미리미리 저축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진짜 끝났습니다. 죄송합니다. 1시간 안에 끝나려고 했는데 1시간 조금 더 지난 것 같아요. 오늘 듣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